추크 소스. 정식 명칭은 추크 소스라는 건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크 소스라고 제가 이렇게 부르는데,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축구를 하게 되면 뭐 여기 선수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선수가 있으면 이 선수가 뭐 어떻게 공을 몰고 가서 뭐 어떻게 패스를 하고 또 뭐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고 뭐 이쪽으로 패스를 하고 뭐 이렇게 패스를 하고 이렇게 패스를 하고 하는 거, 그 길, 선수가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해집고 다닐 것인가, 해집고 다녀서 마지막에 골을 성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떤 축구장 지도 같은 거예요. 그걸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 증권 용어 같이, 우리가 증권 살 때 소스를 좀 달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소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약간 은어죠. 거기에 제가 차가든에서 소스를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거 축구 소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소스는 경기당 몇 개가 쓰일까요? 그죠? 90분 경기가 있어요. 그죠? 보통 90분 정도 하죠. 연장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90분 안에 뭐 늦어도 95분이면 대체로 끝나요. 그죠? 플러스 5분이면 끝나요. 그죠? 그러면 보통 길게 잡으면 10분, 뭐 하면 좀 뭐 타이트하게 잡으면 5분, 그죠? 10분이면 소스가 9개가 필요하고, 5분이면 소스가 18개가 필요하죠. 그죠? 근데 뭐 주구장창 공격만 하지 않죠. 처음에는 이렇게 공을 돌린다든지 뭐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주구장창 공격만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스가 뭐 10개, 제가 보기엔 한 경기 한 경기당 10개 정도, 한 10분당 9개, 그죠? 한 9개 정도, 10개에서 9개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10개에서 9개 정도를 쓰는데 이게 다 성공을 하진 않겠죠. 여기에서 뭐 한 2골에서 3골 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 골 들어갈 때도 있고, 그죠? 한 골 들어가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걸 아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걸, 뭐 이렇게 패스할 거고, 뭐 여기서 뭐 좀 싸우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하겠지, 이걸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되게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임은 보통 한 게임 한 골 정도 들어가요. 그죠? 보니까 선수들도 대충 알더군요. 뭐 그래서 뭐 월클 정도 되면 거의 감독 수준일까요, 그죠? 우리가 뭐 포그바나 네이마르나 뭐 이런 선수들, 뭐 메시나 호날두나 이런 선수들은 수십 년간 그런 축구를 해왔기 때문에 알아요, 대충. 그죠? 어디로 이렇게 들어올 건지. 그러면 그걸 대충 알았을 때,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 그게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 있겠죠. 물론 감독이 있어요. 그죠? 물론 최종적인 이런 소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감독이 선수들한테 지시를 하겠죠. 뭐 이렇게 움직여라, 뭐 이렇게 움직이고, 뭐 이렇게 가라, 뭐 이쪽으로 오고, 뭐 이쪽으로 해라, 뭐 이런 걸 지시를 하겠죠. 그죠? 감독이. 감독 머릿속에 그 소스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EPL이 보통 38라운드니까 10개씩 쓴다고 해도, 그죠? EPL 10개씩 쓴다고 해도 380개가 필요해요. 그죠?
리그 우승이나 우승권에 들어가고 많이 이기려면 완전히 새로운 소스, 물론 비슷하게 들어갈 때도 있긴 해요, 그죠? 비슷하게 들어갈 게도 있긴 한데 38라운드니까 그죠? 소스가 한 10개씩 쓴다 쓸 때 480개가 필요해요. 근데 챔스 왔다 갔다 하죠. 챔스 보통 몇 개, 6경기 16강 올라가면 9경기, 10경기, 11경기, 12경기, 14, 15, 16경기 16경기가 추가가 되죠. 그러면 곱하기 10을 하면 160개의 소스가 더 필요해요, 그죠? 그러면 이 몇 개인가요? 그럼 400개, 540개 정도의 소스가 필요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는 해야 돼요. 이게 다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는데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루트가 확실한 루트,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그죠? 패스 이렇게 하고 여기를 뭐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한다는 거, 그게 540개가 있어야 돼요. 지도가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 우승할 정도의 감독, 즉 뭐 무리뉴나 아니면 퍼거슨 경 같은 경우 엄청나게 소스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 사람 머릿속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연도가 지나가면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연도가 지날 때 물론 같은 전술을 쓸 수도 있지만 해마다 챔스 가려고 한다면 대략 540개, 그러니까 챔스만 갔을 때, 그 다른 컵 빼고 그러니까 챔스나 유로파를 갔을 때 소스가 540개 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여기서 소위 말하는 월클, 그죠? 소위 말하는 월드 클래스, 막 몸값이 수천억 대인 친구들, 그 친구들은 이 소스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소스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독이 덜어주는 거죠. 감독의 어떤 이 소스의 갈증을 덜어주는 거죠. 자기가 알아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만 해주면 알아서 넣는 거예요, 그죠?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만약에 그런 공격수가 있으면 이렇게 전달만 해주면 돼요, 그죠? 공을. 그러니까 여기에 뭐 그런 스트라이커가 있다, 만약에 호날두나 메시 같은 스트라이커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전달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되든, 그럼 이 사람이 알아서 넣든 차든 뭐 할 테니까,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물론 그게 작전에서 찰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어떤 순간적인 판단력, 골 결정력, 이런 거에 의해서, 경험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이 소스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같은 소스를 써도 골을 넣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월클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정도 해야 월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뭐 네마르 같은 선수가 그 개인기로 이렇게 1대1 돌파를 해서 골을 넣고는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소스가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스가 남겠죠, 그죠? 소스가 남으면 감독한테는 되게 좋아요, 그죠? 소스가 남으니까, 그죠? 근데 그 소스가 너무 뻔한 거예요, 그죠? 그 소스가 너무 뻔해 가지고 이를 들어올 줄 다 알아요, 그죠? 이로 오겠지, 뭐 이쪽으로 가겠지, 뭐 이렇게 다 알면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감독은 맨날 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수 탓하고 그러는 거죠. 자, 우리가 요즘 이렇게 피파 온라인 이런 거 보면 왜 주발이 왼발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양발잡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 친구는 발이 강한 발이, 그러니까 자기가 컨트롤을 잘 할 수 있는 발이 이쪽 발일 확률이 높아요. 물론 사람이 따라 다르겠지만, 그죠? 왼발, 이제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하겠죠. 아무래도 이쪽 다리가
주발이 아니, 이쪽 발은 버티는 다리고 아무래도 이쪽 다리로 차겠죠. 그죠? 그리고 왼쪽 풀백, 오른쪽 풀백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투수도 우리가 왜 야구할 때 왼손 투수 있고 오른손 투수 있잖아요. 풀백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근데 양발잡이가 대세라서 뭐 좀 그렇긴 한데 뭐 그래요. 그죠? 뭐 아무튼 공격수 같은 경우는 양발을 다 쓰면 좋죠. 그래서 예전에 그 손흥민 선수 아버님이 손흥민 선수 훈련을 시킬 때 원래 한 발만 썼었는데 양발잡이 연습해라 그래가지고 양발을 연습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왼발 이렇게 하면 이쪽에 받아줘야 되는 선수가 있죠. 이쪽도 양발잡이가 좋아요. 센터백도 그죠? 센터백도 양발을 쓸 수 있으면 좋아요. 그죠? 한쪽 발보다. 근데 보통 대체로 이렇게 풀백이랑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아니 풀백이랑 반대로 가든지 풀백이랑 비슷하게 가든지. 그죠? 대체로 비슷하게 양발 잡으면 좋긴 한데 보통 이렇게 이렇게 버티고 바깥쪽으로 보통 걷어내니까 공이 이렇게 들어오면 버티고 이쪽으로 걷어내겠죠. 그죠? 그러면 이쪽 친구 받겠죠. 그죠? 벌써 4명이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뱅글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받으면 만약에 자기가 컨트롤 하지 않는 발 쪽으로 공이 오게 되면 한 바퀴 돌아야죠. 이렇게 뱅그르르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패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이 친구들은 많이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겠지만 그죠? 그럼 여기가 풀백이 이렇게 있고 그럼 이쪽도 그렇겠죠? 이쪽도 이쪽 발이 잘 쓰는 친구가 이쪽으로 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 이렇게 바로 갈 테니. 근데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발을 못 구했을게요. 그는 감독의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차게끔. 그죠? 감독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냥 이쪽을 보고 차는 거죠. 그냥 이쪽을 보고 그냥 차버리는 거죠. 그죠? 가능하죠. 그죠? 이쪽 디디고 이쪽에서 와서 바로 뒤로 차버리면 그죠? 뭐 가능하겠죠. 그는 감독에 따라서 어떤 선수를 쓰느냐. 그죠? 근데 보통 제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런 식으로 발을 배치를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쪽은 양발잡이가 좋겠죠. 7 이렇게 됐을 때 8 9 뭐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이 세 사람은 될 수 있으면 그죠? 양발잡이가 좋겠죠. 좌우로 줘야죠. 이쪽으로 주고 이쪽으로도 주고 이쪽도 패스를 이쪽으로도 주고 이쪽으로도 주고 해야 되니까 이 세 명은 양발잡이일 경우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풀백이라든지 또 윙이라든지 주로 크로스를 이렇게 날려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강한 크로스를 날려준다고 봤을 때 이쪽 발이 힘이 세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세게 차야 되니까 이걸 반대로 하는 것도 괜찮겠네. 그죠? 아무튼 그죠? 이쪽 발이 높다고 해도 그죠?
그럼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주면 이렇게 돌았을 때 이렇게 돌면 이렇게 되겠죠. 이건 이제 정면을 보니까 그런 거지만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주면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힘센 다리로 패스를 하게 되면 패스 미스가 날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약한 발로 오히려 패스를 했을 때, 그죠? 약한 발로 패스를 했을 때 오히려 성공 확률이 더 높아요. 그죠? 정확해지죠? 이렇게 받고, 만약에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차면 이렇게 흘리면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차버리죠. 그냥 그죠? 이쪽으로 차버리죠. 바로 이렇게 흘리면서 쫓아가면서 바로 차버리죠. 그죠? 이쪽으로 찼을 때 좋은 점은 가마차기가 되겠죠. 우리가 발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차겠죠. 이쪽으로 차겠죠. 그죠? 그러면 공이 만약 여기서 이렇게 찬다 그랬을 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여기서 만약에 강하게 감아차면 이렇게 공이 들어가겠죠. 만약에 이쪽 발로 찬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쪽 발로 차면 안쪽으로 차버리면 엉뚱한 데로 가겠죠. 뭐 바로 다이렉트로 가기는 하겠지만 가마 찰 때는 바깥쪽 프론트로 찼을 때가 훨씬 더 헷갈리겠죠. 왜냐면 패스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걸 슈팅을 하는 건지 가마 차는 건지가 헷갈릴 수 있죠. 그죠? 골키퍼는 이제 이렇게 차면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그죠? 패스할 때도 이렇게 차면 이쪽을 보면서 이렇게 차면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건 이제 약속된 플레이, 소스가 있어야지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죠? 뭐 이거는 감독이나 어떤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선수 컨디션, 선수가 어떤 스타일의 선수를 선호하느냐, 각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뭐 그래요. 그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는데 안 되면 만약에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보통 안쪽으로 차라 그러죠. 바깥쪽으로 잘 안 차죠. 그죠? 근데 가마 찰 때는 바깥쪽으로 차기도 해요. 그죠? 이렇게 찰 때면 이 발로 찰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주발이 이발이 돼야 되나? 만약에 주발이 이발이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패스를 하면 이쪽으로 가마차기 그러네. 그죠? 이쪽은 그냥 만약에 오른발 왼발 선수를 확보를 못한다, 수준급 오른발 왼발 선수를 확보를 못했을 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쪽 선수는 직선을 찰 수밖에 없겠죠. 이쪽에 있는 선수는 가마 차는 건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럼 골키퍼가 예상을 해볼 때 이쪽 선수는 이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차는 공의 확률이 커요. 그죠? 직선적으로 찰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죠? 왜냐면 보통 이제 오른쪽 다리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강하기 때문에, 왼발인가요? 왼쪽 다리는 좀 약하죠. 그죠? 가마차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왼발의 달인이 아닌다면서야 직선으로 찰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죠? 그리고 슈팅보다는, 그러니까 소녀슛을 약한 슈팅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죠? 약간 슈팅을 할 가능성이 높죠. 이쪽은. 그죠? 주로 이쪽에서 차는 게 강할 가능성이 크죠.
레시포드 선수 같은 경우도 보면 이쪽으로는 강하게, 이쪽으로는 살짝 차고, 그죠? 이쪽으로는 살짝, 이쪽으로는 강하게 이렇게 차는 성향을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쪽은 될 수 있으면 슬라이딩을 많이 하겠죠. 발이 약하니까, 그죠? 이쪽으로는 그냥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슬라이딩 하는 걸 많이 하겠죠. 이쪽에서 강하게 차겠죠, 그죠? 물론 선수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대체로 이렇게 보면 이런 스타일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감독이 그런 선수 스타일을 알아서 선수들을 체크를 해보고 너는 어느 쪽 발이 강하냐, 어느 쪽 발을 슈팅을 할 수 있냐라는 걸 체크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진, 넌 오른쪽 가고 넌 왼쪽으로 가고 뭐 그런 식으로 짜겠죠. 그럼 얼마 전에 그 미리뉴 감독의 발언, 레시포드 선수는 왼쪽에 서라고 했다, 뭐 그런 얘기 발언. 그렇다는 건 레시포드 선수는 오른쪽 발이, 이쪽 발이 강하다라는 거죠. 강한 슈팅이 좋다. 그렇다면 이쪽의 메시 같은 선수는 이쪽에서 드리블을 치고 갈 가능성이 크죠, 그죠? 이쪽에는 호날두 같은 선수들이 강한 슈팅을 날릴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골키퍼가 긴장을 해야 되죠, 그죠? 이쪽으로는 약할 테니 이쪽에는 약한 거, 이쪽에는 센 거, 이렇게 본다고 봐야 되죠. 사람이 그렇게 왼발을, 투수도 왼손 투수가 많이 없듯이 축구 선수도 왼발이 강한, 킥이 강한 사람은 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왼발에 달인이 있다면 그 야구 투수처럼 지옥까지도 쫓아가서 데리고 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런 선수들은 뭔가 비싼 거예요, 그죠? 특히 윙이나 풀백 같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왼발로 차는 게 세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드리블을 이렇게 하겠죠. 여기까지 와서 드리블을 이렇게 하겠죠. 그 늦어요, 그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미 수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늦어요, 그죠? 가장 좋은 건 뭐가 가장 좋냐 하면 한 여기쯤에서 이렇게 센터링을 날리는 게, 크로스를 날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한 명 뛰어 들어가고, 그죠?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아주 빨라요. 그 왜 밀집 수비 많이 하는 팀들 있죠? 하위권 팀들이 상위권 팀을 상대할 때 밀집 수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렇게 보면 전부 내려와가 요 앞에 바글바글 서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선수들이 이렇게 공격하러 한번 내려왔다가, 공격하러 이렇게 왔다가 이게 수비가 다 안 들어왔을 때, 그럼 한 여기서 이렇게 날려야 되죠, 그죠? 그럼 여긴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긴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건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그런데 감독이 그런 연습을 시켜야 되죠, 그죠? 작전상으로. 그럼 그게 가장 빨라요, 그죠? 왜냐면 공은 사람보다 빠르기 때문에 공이 먼저 도착을 하죠, 그죠? 그 뭐지? 오늘 이렇게 게임들을 이렇게 보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왜 왕복 달리기, 그 체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50m 왕복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 축구 옛날에 히딩크 감독이 와가지고 여기 40m 그 왕복 달리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축구에서 체력이 얼마큼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의미는 뭔가? 히딩크 아저씨는 이걸 왜 했나? 그죠? 40m 왕복 달리기를 왜 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A라는 팀이 왕복 달리기를 평균적으로 한 30번을 한다고 칩시다, 그죠? 근데 B라는 팀이 평균적으로 왕복을 한
35번을 한다고 쳐요. 그죠? 선수들이 체력이. 그럼 5번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5골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칠 테니까 못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계산하기 쉽게 36번이라고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반에 3번, 후반에 3번 골 찬스가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물론 그걸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 친구는 30번밖에 못 뛰고 이 친구는 36번을 뛰니까. 그죠? 단순히 계산을 하게 되면 3번은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렇게 되면 전반에 3번, 후반에 3번 기회가 있는 거예요. 뭐 이 친구가 뭐 날리지 않는 한, 찬스를 날리지 않는 한 최소한 6골을 먹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차두리 선수가 40번 정도 왕복했다고. 근데 차두리 선수가 풀타임을 뛴 걸 제가 거의 못 봤기 때문에 풀백일 때 빼고는 공격수로는 거의 못 봤기 때문에 뭐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물론 여기에 플러스 센스가 있어야 되겠죠. 골 결정력 센스가 있긴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플러스 센스가 있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지 최소한 골을 먹지 않는다는 거. 그죠? 체력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체력 훈련 반드시 해야 되고. 그죠?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군 생활할 때를 떠올려 보면, 근데 늘긴 늘어요. 계속 운동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체력이 늘긴 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축구 선수들은 거의 초인적인 뭐 초인까지 갈지도 안 갈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의 초인적인 그런 체력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1년에 38게임, 거의 뭐 40게임 이상, 50게임 가까이를 5, 60게임을 뛰려면 거의 초인적인 체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련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쉽게 그걸 안 하려면, 그러니까 체력 안배를 하려면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고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전술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을 움직이고 나는 가만히 있고. 그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패스가 좋아야 돼요. 그죠? 갔다 갔다 패스가 잘 돼야 돼요. 그 야구에서도 수비가 잘 돼야 되듯이, 그죠? 야구에서도 그 왜 이렇게 병살 잡고 일하려면 호흡이 딱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축구도 마찬가지. 축구는 다 하죠. 그죠? 서로 간에 패스 그 타이밍, 패스 속도, 내가 공받는 위치, 뭐 습관 이런 걸 하려면 오랫동안 같은 전술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맨유 같은 경우에는 U17이 있고 U23이 있고 그리고 1.5군이 있고 1군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맨유 전술로 뭐 1번 전술이 맨유 전술이다. 그죠? 1번 전술이 맨유 전술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죠? 이거는 무조건 맨유 선수라면 이 전술을 무조건 마스터를 해야 된다. 그런 전술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U17부터 1번 전술을 배우겠죠. 그죠? U23이 될 때까지 계속 1번 전술을 익히겠죠. 눈 감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익히겠죠. 그죠? 1.5군도 1군 전술은 알아요. 그죠? 그럼 감독이 딱히 이야기할 게 없는 거예요. 1군도 당연히 1번 전술을 알겠죠. 근데 1군에는 외부에서 오는 선수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적응 시간이 필요하죠. 전술 이해도가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모르니까. 옛날에 퍼거슨의 아이들
우리가 이 많이 이야기하는 그 퍼거슨의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쭉 한 전술을 외워온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외부의 선수를 영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술을 다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퍼거슨 경의 전술 이해도가 높은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계속 전술을 맞고 스피드가 어느 정도인지 이 소스를 잘 아는 거죠. 아, 이 친구가 이쯤 되면 이렇게 차겠구나. 아, 이 친구가 이런 거 좋아하지. 이 친구는 달리는 거 좋아해. 이 친구는 왼발을 좋아하니까 그럼 약간 이쪽으로 차볼까? 그러면 공밖에 훨씬 좋겠지. 그죠? 뭐 그런 생각이라든지 어, 이 친구가 롱볼을 잘 차. 그럼 내가 이쯤에 있으면 이 친구가 롱볼을 차겠지. 뭐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이미 일단 3년 6년 한 6년 6, 7년 동안 계속 이렇게 그 전술을 배워왔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전술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한국이 여태까지 축구를 잘한다 어느 정도는 한다 그러면서 성적이 안 나왔던 이유가 그거예요. 전술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자기 전술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안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브라질 뭐 아트 그 뭐지 프랑스 아트 사커 뭐 브라질 사바 축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나라는 옛날부터 그런 걸 정해놨어요. 그런 걸 정해놔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 전술훈련을 이렇게 쭉 시켜왔어요. 애기 때부터 맨날 그 축구를 볼 테니까 쭉 이렇게 봐왔는데 한국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한국은 그게 없다 보니까 외국인 감독이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 전술 이해도가 낮아요. 또 자주 자르잖아요. 만약 감독을 2년에서 한 번, 3년에 한 번씩 막 잘라요. 그죠? 자르다 보니까 선수들이 만약에 뭐 442를 배웠어요. 그죠? 그럼 이 442라는 전술을 다 배우기 전에 또 352를 배우는 거예요. 또 352 전술을 다 배우기 전에 또 뭐 3232를 배우는 거예요. 또 이걸 다 배우기 전에 또 4141을 배워요. 그죠? 이기고 싶거든요. 자꾸 지니까 현재 어떤 이런 잘 나가는 현대 그 유명 리그에서 잘 나가는 전술, 그죠? 유명 전술을 물론 이렇게 돈을 주고 감독을 데리고 오면서 그 뭐 기술이전 같은 걸 일명 받는 거죠. 그 네덜란드 축구가 그 네덜란드 축구 특징이 압박이죠. 그죠? 압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승을 잘 못해요. 네덜란드 축구로는. 하지만 네덜란드 축구는 압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단기전에 좋아요. 단기전에 압박 축구가 매우 효과적이죠. 네덜란드 축구는 단기전에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데리고 왔어요. 그죠? 히딩크 아저씨를 모셔갔죠. 그죠? 단기전에 강하니까. 그때 당시 한국은 한 16강 정도가 목표였기 때문에 16강 정도가 목표였기 때문에 16강 정도면 한 4게임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 압박 요구 하는 거 배워가지고 애들 어떻게 모아서 압박하는 거 연습해가지고 16강 가겠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히딩크 아저씨가 왔죠. 근데 전술이 잘 먹히는 바람에 어떻게 4강까지 갔어요. 4강까지 갔는데 네덜란드가 히딩크 아저씨가 그 전에 월드컵에서도 4강까지 밖에 못 갔던 이유가 네덜란드 압박 축구는 체력 소모가 심하다. 그래서 한국 선수들한테 체력 관리를 많이 했죠. 체력 단련을 많이 시켰죠. 그죠? 그것도 일종의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압박이 먼저 아시죠? 압박을 한다는 건 선수가 이렇게 있으면 선수가 이렇게 공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수비하는 사람이
수비하는 사람이 이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수가, 그러니까 여기 수비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격수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빌드업이라 그러죠. 공을 갖고 위쪽으로 이렇게 소스를 진행시키려고 할 때 이렇게 공 움직임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수비수를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이래가지고 혹 가다가 공 뺏어서 이렇게 슈팅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했어요? 힘들겠죠. 그죠? 근데 제가 여태까지 몇 게임을 봤는데 거기에 문제점, 압박 축구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압박을 해서 골을 넣으면 되는데 만약에 골을 못 넣었을 경우, 그죠? 어떻게 수비가 이렇게 걷어내서 골을 못 넣었을 경우, 그죠? 후반전 되면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 게임이 리그는 많으니까. 그 예로 이제 셰필드 같은 팀, 셰필드 같은 팀이 그렇더라고요. 전반에 막 한 20분 동안 엄청나게 압박을 해서 골을 뽑아요. 그러니까 골을 뽑고 후반에 퍼져가지고 수비만 해요. 못 움직이는 거죠. 지쳐가지고. 너무 압박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체력 안배 안하고 계속해서 몰아붙이다 보니 전반전 후반전 되면 체력이 막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전반전에 그렇게 압박을 해서 골을 많이 넣어버리면 뭐 3골 4골 넣어버리면 그죠? 한 2골 먹어도 이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압박 축구는 체력 소모가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압박을 계속 한다는 건 장기 레이스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죠? 장기 레이스에는 5백이 좋죠. 수비적인 축구. 그죠? 왜냐면 체력 안배를 뭐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수비하면 체력 안 힘드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덜 힘들죠. 그죠? 이동 거리가 근데 문제는 이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야 저쪽도 힘들죠. 그죠? 너무 여기만 다 모여 있으면 저쪽 그 풀백 저쪽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오늘 새벽이었나? 메뉴 게임 보니까 거의 반코트에서 놀더라고요. 여기서만 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수비 축구 한다고 해서 체력 안배가 안 되죠. 그죠? 왜냐면 이 사람들도 안 움직이니까 움직여야 되죠. 많이 움직여서 그래도 어쨌든 움직여서 체력 소모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야 되죠. 여기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서서 이렇게 막 공격하면 그죠? 여기 수비하는 사람들만 힘든 거죠. 한두 번쯤은 올라가 줘야 된다고. 스프린터를 하게 만들어야 되죠. 전력 질주를 하게 만들어야 상대방이 힘들죠. 그죠? 너무 횟수가 적더라고요. 작전은 뭐 그런 작전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죠? 너무 골대한테만 있지 않았나. 패스도 많이 없고 위험한 순간이 한두 번 있긴 했는데 대부분 다 끊더라고요. 작전을 그런 경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소스를 준비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다 아는 거죠. 어떻게 할지. 그렇게 되면 소스를 10개를 준비했든 20개를 준비했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술이 간파가 되면 뭘 할 줄 아는 거예요. 전술이 간파가 되면 소스를 20개든 30개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요즘 옛날에는 전술을 하나만 한 개의 전술로 거의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주전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주전 11명을 뽑아 가지고 한 개의 전술을 그러니까 마스터 할 때까지 이걸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한 개 가지고는 안 돼요. 만약에 한 개를 준비했는데
그 전술이 간파가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멀티 전술이 최소 멀티 전술을 해야 돼. 최소 2개, 최소 2개, 최대 4개. 자, 이렇게 멀티 전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유스 때부터 켜야 되는 거예요. 유스 때부터 전술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뭐 8개, 뭐 10개, 뭐 이런 전술도 이 친구들이 다 외우는 거예요. 그죠? 그 전에 1군으로 오기 전에 이 전술을 다 마스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1번 전술을 할 거다 이러면 알아들어야 돼요. 그죠? 2번 전술 할 거다 이러면 그렇게 움직여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이 딱딱 돼 있으면 감독 입장에서 편하죠. 그죠? 감독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미리 선수들이 그렇게 훈련이 미리 다 돼 있으면 조금만 수정해 주면 되거든요. 그죠? 거기에서 다른 선수를 영입을 해서 플러스 알파를 하면 되죠. 그죠? 다른 선수 영입을 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전술이 색다르게 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전부 여기는 왼발, 뭐 왼발 이렇게 했는데 기존의 전술은 뭐 이렇게 썼는데 새로운 감독이 와가지고 둘 다 이쪽 발을 쓰게 만든다든지, 둘 다 이쪽 발을 쓰는 거예요. 그죠? 둘 다 이쪽 발이 주발인 선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죠? 뭐 그렇게 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감독의 어떤 세세한 전술, 그죠? 세세한 전술 같은 게 그렇게 되겠죠. 그런 건 감독의 어떤 센스, 어떻게 해서 경험, 센스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아무튼 축구 소스는 항상 만들어 놔야 돼요. 그죠? 항상 새로운 걸 만들어 놔야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선수를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 같으면 기존의 국가대표들이 있는 상태에서, 국대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 이강인 선수가 들어왔어요. 그죠? 이강인 선수가 들어왔을 때 전술이 변하겠죠. 그죠? 원래 국대 틀에서 이강인 선수가 들어왔을 때 이강인 선수가 개인기가 있으니까 막 이렇게 휘젓고 다니겠죠. 그죠?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건 이제 감독의 재량인 거죠. 감독이 얼마나 그 선수의 활용을 잘 하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감독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활용 방법을 못 찾는다 그랬을 때 이 선수는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도태가 되겠죠. 그죠? 뭐 자기를 잘 활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축구단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이적을 해야 되겠죠. 아마 축구 소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고, 요즘 이렇게 축구 전문가, 축구 분석하시는 분들, 유튜버들도 되게 많던데 이렇게 보고 바르샤는 어떤 소스를 쓰나, 뭐 레알 마드리드는 어떤 소스가 있나, 이런 거 연구해 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